정부가 순천만 정원 등 다른 지역 국가사업과 달리 진안산림치유원은 전라북도의 예산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시군 10곳이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구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제동으로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재개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양측의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 기업들의 취업 설명회가 잇따르는 등 본격적인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국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놓고 지역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과 영주 산림치유원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조성하고 운영하지만 전북의 산림치유원은 2년째 지방 예산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순천만 정원이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으로 선포됐습니다. 첫 번째 국가 정원, 순천만 정원의 가치와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순천만 정원의 관리 비용 50%와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의 경우 1,400억 원의 조성비와 매년 160억 원의 운영비를 모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반면 진안 산림치유원은 988억 원의 조성비의 절반과 매년 82억 원의 운영비 가운데 절반을 전북 몫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안 산림치유원이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다 국가 사업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예산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산림치유원의 조성비와 운영비를 절감으로 삭감한 뒤 전액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지도권 산림치유원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에 적극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에 이어 순천만 정원까지 국가 예산이 지원되지만 전북의 진안 산림치유원은 2년째 국가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북의 시군이 정읍시 등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자구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의 올해 자체 수입은 509억 원입니다.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자체 수입보다 훨씬 많은 692억 원입니다. 정읍시는 자체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올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곳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곳이나 됩니다. 해당 지역의 자체 수입인 지방세하고 세후 수입이 너무나 적어서 자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하지만 시장 군수들이 눈치를 보느라 쉽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축제와 용역 등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하지만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한다든지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74곳인데 전북은 10곳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스스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와 사만금개발청이 사만금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 과정에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만금개발청이 국제협력용지를 시범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 26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사전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 중국 태양광 발전업체인 CNPB를 유치할 때도 고용 창출 효과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사만금의 체계적인 개발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들이 서울 잔류 인원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 분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서울 잔류 인원을 없애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서울에 각각 57명과 16명이 남아 전북 혁신도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당초 약속대로 서울 잔류 인원을 없애야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재개발 계획이 전라북도의 제동으로 전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양측이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종합경기장 재개발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10년 전 전라북도에서 종합경기장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곳에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면 대체 경기장을 지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컨벤션 센터를 내년 8월에, 대체 경기장은 이보다 7개월 늦은 2017년 3월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경기장을 민간 자본 없이 예산만으로 짓기로 계획을 바꿔 정부 심사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시설 모두 2018년 말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전주시 계획을 믿기 힘들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컨벤션 건립에 앞서서 또는 동시에 광역적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공개적인 입장 발표를 꺼린 채 난처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에 걸쳐 700억 원을 투자해 대체 경기장을 짓는 계획에 대해 전주시의회 동의까지 얻었다면서 전라북도를 설득할 대안을 다시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주시 의회에서 나름대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된 입장이고 또 나름대로 앞으로 건립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만큼 전주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좀 더 용단을.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의 무산을 막으려면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로부터 종합경기장을 돌려받은 뒤 재개발하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2004년 종합경기장 무상향여 때 대체시설을 확보한다는 이행각서를 냈지만 이를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이고 올해 안에 컨벤션 센터를 착공하지 못하면 7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전주시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종합경기장의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 환수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전주시가 약속대로 대체시설을 확보한 뒤 종합경기장을 재개발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전북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2,030여 명 가운데 40대 이상 비율은 89%, 1,8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최전선에서 치안과 민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규 채용 경찰관 배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는 소리 없는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기업에서 주최하는 채용 설명회장은 취업 준비생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채용 설명회장. 쉽게 접할 수 없는 금융공기업의 채용 설명회다 보니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진지합니다. 제 전공 분야가 환경계열이다 보니까 이런 금융감독원의 직무가 나와 맞는지, 성격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기업들이 준비한 채용 상담회장에는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준비 요령 등을 듣고 나니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여러 군데 또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니다 보면은 제가 어느 것에 이제 관심이 있고 어디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에만 전북대에서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기업은 25개가 넘습니다. 취업난을 반영하듯 각 취업 설명회장은 학생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저희도 탐나는 인재는 어느 기업에서도 다 탐을 내게 돼 있고요. 기업에 맞춘다기보다는 본인을 좀 잘 보여주는 데 주력을 하다 보면 본인을 알아봐주는 기업들은 분명히 나타나서. 각 대학들도 선배 초청 취업 설명회나 취업 캠프, 직무 능력 검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기업들의 공채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학기를 맞은 대학가에는 소리 없는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을 본뜬 복합문화 쇼핑 공간이 전국 전통시장에 만들어집니다. 전주시는 정부가 내년에 전국 전통시장 20곳에 127억 원을 들여 남부시장 청년몰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만들어진 남부시장 청년몰은 기존 시장 고객 증가 등 전통시장 활성화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들 가게의 매출이 2년 만에 반토막 나고 5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북 나들 가게의 연 매출액은 지난 2013년 1,219억 원에서 올해는 588억 원으로 5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나들 가게는 2012년 689곳에서 올해는 640곳으로 4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봉사단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무료 공연을 앞두고 13명의 연주자들이 통기타를 연습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박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기타줄에 집중합니다. 노인들에게 익숙한 곡을 연습하는 동안 연주자들의 자세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연습 이제 공연하러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같이 하시면서 이제 흥겹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신나는 곡도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와 오카리나, 우리소리 등 악기와 소리를 배우는 재능기부 봉사자는 5개 팀의 88명. 취미 활동이 아니라 소외계층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들을 방문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지만 불러주기만 하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지금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모님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나고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살아왔던 봉사자들에겐 재능 기부가 오히려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가 더 좋죠. 수입도 있고 뭐 안정적인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남을 위한 봉사도 봉사지만 저희도 즐거워요. 봉사자들이 재능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인생 2막을 힘차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올 추석에 과일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추석용 사과인 홍로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6% 늘었고 배는 개화기 때 저온 피해를 봤지만 7월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돼 추석 때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로 사과 가격은 10kg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000원가량 떨어지고 배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업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김제시와 완주군, 임실군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변호사가 매달 한 차례씩 김제와 완주, 임실의 42개 마을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명함과 선거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58살 정모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씨는 조합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2주 동안 전북의 한 산림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에 모 대학원 최고 관리자반 수료라는 허위 학력을 기재한 명함과 벽보를 사용한 혐의입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금융감독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억 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로 28살 홍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동안 서울과 전주 등에서 26살 박모 씨 등 6명에게 4억 2천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낸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됐다며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맡기라는 전화를 받은 뒤 돈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간 결혼이 합법화된 미국에서 한 법원 서기가 동성 커플의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구속됐습니다. 미국에선 이처럼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우선이냐, 이 법이 먼저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로완 카운티 법원 창구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Why are you not issuing marriage licenses today? Because I'm not. Why? Whose authority? Under God's authority.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동성 커플들의 요구를 법원 서기가 거부한 것입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간 결혼 증명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비스는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판사의 명령까지 거부하다 결국 법정 모독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She is guilty of keeping the law, and the judge, David Bunning, has found her in contempt of his court. She is not in jail over her religious beliefs. She's in jail because she defied a federal judge's court order. 미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무슬림 여성 승무원 체리 스탠리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승객들에게 주류 제공을 거부하고 히잡을 쓰고 일하다 1년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탠리는 인권 침해 혐의로 항공사를 연방 고용평등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개인의 신념이 우선이냐, 법과 제도가 우선이냐, 대선 주자들도 가세하며 미국은 치열한 설전에 휩싸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성철입니다.